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대통령실은 미국과 합의하고 검토하겠다더니 급기야 가짜다 라고 하더니 이번엔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라고 했지요. 천재 변호사 전석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왜 도청을 하였는가? 미 CIA 도청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도청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백악관도 사실상 문서 유출은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유출 문서에는 도청에 의한 정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도청을 하였을까? 특히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 간의 대화를 도청하였을까? 나는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의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김성한, 이문희가 반대하면서 미국이 왜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가 반대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도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누구나 잘 알다시피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에 미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달라고 압박하자 한국 정부가 해법을 고심하는 내부 논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밀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을 수출해달라는 미국 요청을 받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한국 당사자들의 대화를 어떤 형식으로건 도청하지 않으면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불가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거론됐다가 시기적으로 한미정상회담과의 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폴란드를 통한 우회 포탄 지원 카드가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3월 30일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은 경질되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전격 경질된 이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 것 때문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인 무기 지원 결정이 나올 경우 무기 지원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맞바꾸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하며 무기 지원의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내용이 도청된 뒤 보증의 경로를 통해 김 실장 등이 전격 경질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아마도 미국은 김성한 실장이 포탄을 미국에 제공하지 않고 폴란드에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 3월 초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미국에 제공하는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이 문제를 압박할 것을 우려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문서에 등장한다고 뉴욕타임즈 등은 보도했다. 나는 이번 미국의 국빈 방문의 의제가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의 문제가 아닌지 의심한다. 언론 보도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하겠다, 책임은 내가 진다 라고 덜컥 약속해버리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약속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러시아하고도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미국, 일본 의존도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도청 정보에 의해 미국, 일본에 윤 대통령이 약점을 잡혀 있다면 나는 이번 미국의 국빈 방문의 의제가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의 문제가 아닌지 의심한다. 언론 보도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하겠다, 책임은 내가 진다 라고 덜컥 약속해버리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약속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러시아하고도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미국, 일본 의존도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도청 정보에 의해 미국, 일본에 윤 대통령이 약점을 잡혀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도청이 횡행하는 시기에 약점이 많은 대통령을 가진 나라는 국익을 제대로 수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에 반하는 김성한과 이문희를 날렸다는 해석인데 이와 다른 해석도 있지요. 장성 출신의 한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도청당한 것은 주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당연히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도청에 대해 지나친 대응을 하는 것에 무슨 저의가 있으며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기가 도청을 당했으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개인이 도청을 당해도 형사처벌을 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했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것에 무슨 저의를 따지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한미동맹을 걱정해야 하는 측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되어야 올 테. 왜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 해야 할 걱정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은 길거리에서 무례한에게 뺨을 맞고 자신의 뺨을 때린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같다. 이것은 스톡홀름 증후군과 마찬가지일 뿐이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으면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한 상대마저 옹호하려 하는 것일까? 최근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미국의 도청마저 감싸기 바쁜 윤석열 정권이 왜 김성환을 해임했을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김성환과 이문희를 해임했을 때 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 반발이 심해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국의 도청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사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김성환이 해임당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이문희라는 외교관과 김성환이 논의한 것이 도청되어 공개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러시아가 동해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러시아가 동해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이유를 미국 해군의 동해안 진입을 거부,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글을 올린 바 있었다. 도청한 결과의 보도와 러시아 탄도미사일 발사를 연결해보면 러시아는 미국 해군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하기 위해 동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윤석열 정권에게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넘겨주면 한국을 교전 당사국으로 선언하겠다고 위협 또는 협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주었을 때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러시아는 이런 점을 강력하게 한국에 경고했을 것이다. 교전 당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전쟁 상대로 보겠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전쟁 상태 진입이라는 위협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협박을 했을 것이다. 우선 북한에 방공망 체제를 제공하여 한국과 미국의 공군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부산항에서 포탄을 선적하여 수출하지 못하도록 봉쇄할 수 있다는 정도의 위협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이다. 미국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윤석열은 당연히 이런 사실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러시아가 한국의 부산항을 봉쇄하고 하늘길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조치를 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존적 위협이다. 그래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면 즉각 공세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도 자신의 실존적 위협이 아니다. 러시아와 일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한국 봉쇄와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김성환 안보실장을 경질하고 러시아의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을 것이다. 필자의 이런 이야기는 추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다른 어떤 시나리오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결국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를 타격하고 러시아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골수 친미파인 김성환을 경질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전쟁의 한가운데를 지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해오던 김성환을 상실한 것이 못내 아쉬울 것이다. 이미 한국은 구한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았던 미국은 침묵했고 러시아의 항의에 경정권에 김성환, 이문희를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을 모두 잘랐다는 추정이지요. 결국 미국에든 러시아에든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호구의 레전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난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대한민국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반도국가의 처지에 있습니다.
반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흥과 망의 길을 아주 극단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해양 세력 그리고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한 반도 국가의 선택은 강력한 국력에 기반한 자국 중심의 실용적 외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강요당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국에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0대 경제강국, 6대 군사강국, 그리고 문화강국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물적 기초는 상당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정치 집단의 의지, 역량,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흥하는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에 일방적으로 선택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을 제시하고 협력을 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정말로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이재명이 왜 지금의 대한민국의 희망인지가 바로 나오지요. 대한민국에는 아직 이재명과 이재명 등 뒤에 수천만의 국민이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